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이윤주님께서요. 반주원님,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왜 역사가 더 재미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재미있는 역사가 더 재밌어지는 요 꿀 같은 시간입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일까요? 그게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고 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네. 우리 이윤주님께서 워낙에 좋은 마음으로 네. 예쁘게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네.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역시 조충현 패밀리 너무 좋아요. 네. 멘트가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야, 진짜 이게 대단하신 거. 안수진 님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트. 네. 해피본봄님. 밤쌤은 머리카락 정도를 손으로 그냥 막 만지시는데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시네. 역시 엘레강스 하시. 제 머리가 이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붙어서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포기하는 거죠. 아. 이 여자는 원래 손가락으로 이러더라. 빛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알아서 한번.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네. 세팅이. 우리 조충현 우리 조르디님께서도 흐트러짐 전혀 없이. 네. 뭐 미남은 뭐래도 미남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경님이 우리 신랑이 젤로 좋아하는 반주원 선생님 시간이네요. 어서 오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수요일은 항상 우리 반주원 선생님과 재밌는 역사 이야기에 함께하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귀 쫑긋 세워주시고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수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역사가 막 네. 그렇게 늘 무거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쭉 살았던 것도 나름 우리의 역사고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모여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 또 세계사가 될 텐데요. 살아오셨던 일들 쭉 기억해 보시면 슬프거나 기뻤던 일 중에 시험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요? 학교 생활에서는. 아, 그렇죠. 네. 아니 뭐 낯빛이 어두워지시기에는 우리 조르디님은 뭐 너무 훌륭하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하셨을 텐데. 네네. 자, 지난 3월 7일 날 드디어 2019년 이제 올해 고3, 고1이 된 친구들 있겠죠? 그 친구들이 전국에서 치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최초로 함께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3 네. 수험생분들이 시험 봤는데 속상해, 네. 우울해 이런 그쵸. 문자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3월 7일 날 봤던 이 모의고사 바로 우리 학생들의 인생 또 학부모님의 인생에는 큰 획을 그는 역사적 사건이었을 텐데요. 우리 요걸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 안에서 숨어있는 역사의 재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아니, 모의고사 본 걸로도 역사 수업이 가능하다니 굉장히 새롭네요. 네, 뭐 어차피 사람이 사는 건 다 역사니까요. 뭐든 가능하죠, 실은.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네요. 일리가 있는데. 근데 그나저나 이번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 네. 3월 7일 날 봤던 그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 수능과 비교한다면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이 말 하면 분명히 저를 미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는 쉽고요.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게 나 그때 시험의 들었어. 공통점. 나 옛날에 나 들었던 얘기 같아 이거 얘기. 나 진짜 좀 짜증났었었는데. 네, 만고불변의 진리죠. 만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근데 맞는 말이잖아 이 말이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이렇게 한 대 톡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긴 하죠. 얄미워. 네. 근데 선생님 가장 많이 맞힌 문제 이런 것도 분석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우와. 있습니다. 네, 뭘 자, 많이 가장 많이 맞췄어요? 맞춘 문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있었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가장 잘 맞춘 네. 문제 7번. 땡입니다. 아니요? 이 럭키세븐이어서 7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1번. 사실은 이제 신석기, 구석기, 그치. 선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네. 무엇보다 1번이잖아요. 네. 아마도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래 1번부터 틀리면 기분 나쁘니까 좀 가볍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늘 입학하면 1단원 3월 달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하죠. 거기는 너덜너덜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문제는요. 놀랍게도 정답률이 91%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와. 고3 기준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신석기에 대해서 실제로 다룬 문제였어요. 그런데 후에 문제를 만약 보신다면 네. 왜 반주원 선생님 읽어주지 않나요? 유물 문제입니다. 유물. 제가 유물을 읽어드릴 방법이 딱히 없긴 한데요. 네.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신석기 움집이구나. 움집. 누가 봐도 이건 빗살무늬 토기가 답이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U자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네. 기억나. 얼마나 그것만 봤으면 그것만 기억나요, 진짜. 또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붙여드리자면요. 네. 빗살무늬 토기 하면 밑이 뾰족한 것만 생각하셨죠. 네네네. 신석기 시대 후반에는
평저 빗살무늬 톡이라고 해서요. 밑바닥이 평평한 것도 나옵니다. 네, 여유가 생긴 거죠. 네, 이제. 그렇죠. 아래를 갈아줄 수 있는 그 생각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뭐예요? 가장 궁금하다. 많이 틀린 문제. 속상해 나. 자, 요것도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뭐예요? 자, 역사에는 정치사가 있고요. 문화사가 있고요. 사회사가 있고 경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문화, 사회는 되게 좋아했는데 경제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경제가 바로 어려워요. 경제사 관련된 문제. 무슨 범 부지기수로. 네. 사실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때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고요. 또 하나는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 어떤 특정한 왕의 업적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신문왕이 그 업적 중에 신문을 편찬하셨습니까? 어이구 이런 제가 수업 시간에 신문이 누굴까 뉴스페이퍼 킹이야 이러면 학생들이 전부 썰렁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칠판에 있는 거 썰렁 확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르디가 학생이었으면 우린 둘이 아재 개그 하다가 종이 쳤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번 맞췄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쉽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한국사 시험 유난히 많이 등장한 인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거는 우리가 좀 뭐 다짜고짜 퀴즈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럴까요? 이분이 너무 유명한 왕이어가지고 너무 유명한 업적을 얘기하면 다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신라 역사상 신라입니다. 최대의 영토를 개척했던 인물이고요. 네. 비석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인물인데요. 네.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5개의 이분 관련 비석이 있습니다. 딩동댕. 진흥왕이죠. 자, 그 5개의 비석 가운데 진흥왕 순수비는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바로 이 진흥왕. 우리 진흥왕은요. 뭐 2018년에도 2016년에도 그래서 사실은 역사의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런데 3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3월 모의고사.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 아니에요. 네. 자, 고3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는 무려 이 엄청난 인물 가운데 2번 나오기 진짜 어렵거든요. 2번 연거푸 출제가 되신 분이 진흥왕, 그리고 정조임금, 그리고 이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이분은요. 사실 세간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던 분입니다. 왜 오해를 받았냐면 이분께서는 분명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했건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폭탄이라고. 물론 도시락 안에 물통도 포함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실은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던졌으나 불발로 끝났고요. 그 뒤에 수통, 물을 넣어 다니는 이 물통 폭탄. 요게 제대로 터진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도시락과 함께 세트 구성이 되어 있던 수통, 물통 폭탄이 터진 거였고요. 도시락 폭탄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바로 이 윤봉길 의사까지 해서 이렇게 2회 이상 연거푸 출제되신 분들이 있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세종대왕님은 안 나왔어요. 세종대왕님은 수능에서는 빈출 인물입니다. 그래. 네. 이거는 그런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요. 살짝 이제 조선까지 진도를 안 나간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대 범위가 사실은 다 출제 범위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매번 늘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문항이 나오면 4문항 정도가 조선이기 때문에 실은 전근대사에서는 쏠림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워낙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인물도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인물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다시 들어오고. 맞습니다. 이게 살짝 떠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 선생님들의 수싸움에서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그럼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등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하셔도 괜찮겠죠. 괜찮죠. 왜냐하면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짜 너무 귀한 이야기라서. 정말요? 여기서 이렇게 쏟아내셔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귀한 반주원으로 호를 하나 지을까요? 귀한 반주원 선생님 오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어서요. 뭐 반주원이 혼자 집에서 쭈그리고 주먹국으로 신내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신내림 작가님 어제 오셨고요. 자, 그러면 요거 사건 한번 맞춰볼까요? 뭐요? 자, 이 사건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갈림판이 되는 지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고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이 양난은요. 출제 빈도상으로 보자면 사실은 2018년, 19년, 17년, 16년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서 거의 뭐 그냥 매년 나오는 거죠. 약간 멘탈 흔들리려고 하던데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4.19 혁명까지 사실은 시대를 아우르는 빈출 사건들입니다. 나 약간 짜릿짜릿한데요. 네. 이거 왜 난 이거 몰랐을까? 이렇게 알았으면 좀 더 공부하기 쉬웠을 텐데. 네, 아마 알고 계셨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많이 잊혀지셨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건 학생들을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 자 너희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니? 얼마나 틀을 튼튼히 세웠고 기반을 잘 다졌으며 그 위에서 얼마나 이 민족성 이런 것들이나 역사성 이런 가치관을 잘 형성하고 있니? 이런 부분에 중점이 두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출제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훨씬 더 공부하기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3.1운동이 올해 100주년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나 이때 이후에 근현대 요거 좀 짚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슬프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 나왔던 어떤 이제 국어나 이런 데는 살아계신 분들의 작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 정말 애석하게도 올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작품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처럼 100주년인 경우에는 아무도 3.1운동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이상하죠. 누구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출제 룰 자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죠. 최근 들어서 한 3년 정도는 계속 전근대사, 조선까지가 20문항 중에 10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근현대사가 한 10문제. 그리고 그 10문제 중에 개화기 3문제 정도, 일제강점기가 3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현대사에서 살짝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론. 전 시대를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 시대를 골고루 공부. 사실은 그게 좋은 수능 문제죠. 나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귀에 쏙 들어도 뭐야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좋습니다. 역시 또 사실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아기들이 이제 학교 등교할 때도 많이 태우면서 듣거든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가 요거는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잠시 후에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노래 태연이 부릅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띄워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계속해 주시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3월 모의고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 요거 왠지 막 뭔가 탑 혹은 뭐 석굴암, 불상 이런 것들일 것 같죠. 최근 3년간의 추세는요. 조선시대 서민문화와 관련된 민화들이었습니다. 민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보아두신다면 분명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민화 쪽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팁을 주네. 아니 최선미 님이요. 선생님 쪽집게 반 선생님 대입 학원 와 있는 것 같아요. 참. 고품격이 어떻게 수능 방송을 한번 욕심을 살짝 오늘 그 너튜브 너튜브로 한번 하세요. 너튜브로. 그리고 손수연 님이 다시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역사를 암기하면서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흐름을 하면 너무 재미난데.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흐름을 먼저 한번 쭉 깔아두시고요. 그 위에 또 세부적인 것들을 암기를 했을 때 점수로 빛이 나긴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하고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공부를 재미로 할 수 있다는 즐길 거잖아요.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0502님이요. 쪼르디님 우리 아들이 반주원 선생님 역사교육 팁 방송을 매주 듣다 보니까 지난번 한국사 시험에 1급을 취득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아들이 잘한 겁니다. 축하드려요. 흐름을 알고 그 아드님이 잘하시는 거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지난주에 본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예전에 모의고사 본 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이거 하루 종일 보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요즘의 모의고사도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졌는데요. 그래요? 올해는 아주 전국이 깜짝 놀랐던 모의고사의 획기적인 출제 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뭐였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봤던 3월 7일 국어 영역에 지문 안에 QR코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QR코드가요? 그런데 그냥 QR코드에 대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림 자료처럼 나왔나 보다. 그런데 호기심 충만한 우리의 고1 학생들이 이걸 스마트폰으로 찍어봤던 거죠. 자, 요즘 학생들은 뭐 QR코드 보이면 바로 찍는 게 그냥 습관이잖아요. 이중격자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짜? 네. 우와.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뭐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네. 많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런 센스 있는 문구 네. 요게 나왔습니다. 사실 고생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신기하네. 네. 제가 또 그 잘 모르는 모의고사 문항 혹시 있나요? 모의고사 문항보다는요. 네. 제가 정말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애정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뭔 코너입니까? 어떤 코너냐면요. 네.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이 답안지가 정말 이 학생께 맞아? 라던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필적 확인 문구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은행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떤 문구가 주어지고요. 예. 요거를 밑에 있는 칸에다가 본인의 자필로 옮겨 써서 이것이 내 필적입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거 관련해서요. 어떤 부정행위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적 확인 문구를 실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뭔가 가르는 데 쓴 적은 없고요. 다만 학생들이 이 필적 확인 문구를 옮겨 적으면서 그 문구의 감동 때문에 울거나 혹은 울컥해서 혹은 힘을 받아서 파이팅을 했던 경우들은 아주 많죠. 자, 올해 3월에는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요. 네. 남낙현님의 봄이 오는 소리라는 시 중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두꺼운 땅껍질을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힘. 자, 이걸 옮겨 적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뚫고 나와야지. 나도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학생들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네. 저 예전에 그 OMR 카드만 잘 써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밀리면 안 돼. 요 생각만 했었는데 요렇게 또 감성적인 느낌 필적 확인 문구도 있고 달라졌어. 맞습니다. 이게 그럼 시험마다 있는 거예요? 필적 확인 문구가요? 네, 시험마다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조충현의 럭키 세븐이잖아요. 예. 자, 제가 그냥 저 혼자 반주원 혼자 방구석에서 뽑은 필적 확인 문구 베스트 7. 베스트 7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쭉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느꼈던 감동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학생이 되신 거예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떨려. 그 시험 아직 보기도 전에 시험지 맨 위에 이 문장이 써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다 봤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못 보고. 2017년 3월 모의평가입니다.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자, 그다음 2016년 6월 모의평가 제가 뽑은 2등입니다. 2등.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3위입니다. 3위. 예.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4위인데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자, 5위는요.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그리고 6위는 아까 제가 이번 시험 거 불러드렸잖아요. 자, 7위는요. 이혜인 수녀님의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이라는 문구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이 시험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실제로 2018년 6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수능까지 그러니까 3번의 모의고사와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는요. 전부 다른 글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모두 연결이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늘빛을 닮은 그 들판 곁에 서서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밝고 환한 빛으로 들꽃처럼 환히 웃는 너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가슴이 울리시죠? 울리네요. 시험 보는데 시험 보기 전부터. 진짜 고3 수험생분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고생이 많고 거기 선생님들 얼마나 같이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런 필적 문구로 감동을 주면서 응원해 주는 거 정말 좋네요. 전 시험지만 보면 무서웠는데 시험지 보면서 이제 따뜻한 감동을 느끼면서 더 정성스럽게 읽어야겠다. 문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럭키세븐 가족분들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험지가 이런 말을 해주는 우리 수험생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저 때는 없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고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한국사 과목에 등장하는 역사부터 모의고사 자체 역사까지 반주원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수업도 기대하면서 이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